허리 아픈 인구는 늘어만 간다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허리 통증. 내 몸을 바로 서게 하는 허리의 건강. 과연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11년 전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은 박인영 씨. 상태가 심해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을 안 하고 극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동을 해온 지 11년. 그때 허리 통증은 사라졌다. 뭐 기침해도 아프고 뭐 그냥 다리를 그냥 끌고 다녔으니까요 그때. 네. 그때 좀 많이 세상이 암울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이겨내보자는 생각으로 한번 수술 안 하고 한번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시 걷기도 힘들 만큼 고통이 심했는데 박인영 씨는 왜 수술을 마다했던 것일까? 대학원 시절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책상 앞에서 떠날 시간이 거의 없었던 박인영 씨.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후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그때 우연하게 제 근처에 계신 분 중에 허리 수술을 하신 분 중에서 다 예후가 안 좋았어요. 재수술을 하고 3차 수술 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결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와 미추로 구분된다. 허리를 지탱하는 부분이 요추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물렁뼈,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는 가운데 젤리 같은 수액이 있고 수액 주변을 단단한 섬유륜이 둘러싼 구조. 디스크 손상의 경우 척추뼈의 수직 압박이 반복되면 디스크와 뼈가 만나는 종판이 손상될 수 있고 구부러진 상태의 압박이 반복되면 수핵이 밀려서 섬유륜이 찢어지고 수핵이 튀어나올 수 있다. 디스크 탈출증이다. 디스크 탈출증 진단 당시 먼저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던 박인영 씨는 이후 근력 운동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했고 허리 통증은 점차 사라졌다. 탈출됐던 디스크 수핵은 어떻게 된 것일까? 탈출된 수핵이 그 속에 이제 수분기가 많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분이 마르면서 이제 쪼그라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탈출이 되면 우리 몸에는 대식 세포 같은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와서 그걸 다 흡수해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그 탈출을 하게 되면 배측 신경절이라고 해서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묻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엄청난 염증이 생깁니다.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아파집니다. 그게 바로 좌골신경통입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과 관련해 흥미로운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 디스크 탈출로 인한 좌골신경통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스테로이드 주사와 약효가 없는 생리식염수를 각각 투여했더니 6개월 이후에는 통증 감소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좌골신경통은 신경뿌리에 염증이 생겼다가 한 1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통증이고 디스크 내부 손상된 것은 한 2년 지나면 암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나는 10년 허리가 아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디스크가 암으로 들만 하면 다시 한번 손상을 가하는 겁니다. 혹은 여러 번 손상을 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박인영 씨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은 지 11년. 처음 아팠던 이후 꾸준한 운동으로 손상된 디스크를 잘 관리해왔으나 3년 전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수술을 마다하고 운동을 했던 그의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 관리 잘 하셔서 수술할 정도까지는 상태가 더 악화된 건 아니고요. 대신 퇴행성 변화는 조금 더 진행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그때 통증이 왔을 때 찍었던 MRI고 까만색으로 바뀐 게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서 많이 탈출이 돼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2013년도에 8년 만에 이제 다시 찍은 거는 이런 식으로 두 군데 정도는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주 심하지 않게 그래도 유지 잘 하신 거고요. 일반적인 통증이나 저림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조절되는 증상이라면 그건 염증 반응을 잘 가라앉혀서 급성기 염증 기간이 이제 끝난 다음까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 관건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존적인 치료로 쓸 수 있고요.
3년 전 통증을 다시 느꼈을 때는 박인영 씨가 한창 운동의 재미를 느껴서 조금 과하게 여러 운동을 했던 시기였다. 어떤 동작을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만약에 한 2시간 정도 이상 쭉 통증이 이제 유발이 된다. 그런 부위가 있는 그것이 뭐 허리든 어디든 무릎이든 다른 관절이든 생기게 된다면 그 운동 강도를 줄이든지 그 운동을 좀 피하는 게 좋으세요. 꾸준한 운동과 바른 자세를 유지해온 박인영 씨. 이제 올바른 운동 방법도 고민해본다. 3대 척추 질환이 동시에 발병한 경우는 상당수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 척추는 척추뼈와 척추신경으로 구성돼 있는데 디스크 파열, 그리고 이로 인해 척추뼈가 어긋나는 전방전위증, 또 후종인대가 신경을 짓누르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상태가 심해지면 허리가 굽어지는 꼬부랑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척추 전방전위증과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중 2가지 이상이 심해지면 신경관이 더 좁아져 통증이 심해지고 수술 치료를 해야 한다. 척추 전방 전이증 자체는 심하지는 않아요. 심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하고 추간 판탈출증 이런 게 심해지다 보니까 그 조금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만 생겨도 신경관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기에 적합한 운동은 각자의 통증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서 운동 방향을 결정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조금 많이 낮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좀 뭐라 그러나 기분적으로 그렇다거나 뭐 의학적으로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덜 아파요. 심하진 않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면 좋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운동을 하는 거가 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세 습관, 잘못된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회전이 많이 걸리는 운동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많이 구부러지는 그런 운동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허리만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카가와현 타카마치 씨. 노인 보건시설인 사치키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다. 그러다 보니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 고령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일의 특성상 이곳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3년 전 조사 결과 요통 발생 직원이 60%가 넘었다. そういう方に対しての異常であったりとか、要するに介護の現場では要するにかがむ仕事がやはり多いので、どうしても慢性的に腰のダメージが蓄積されてしまいますので、でもそれでも仕事は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無理をしてやっているうちに腰が痛くなってくるという方がやっぱり多いので。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 때문에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 お休みが増えると日々の業務が回らなくなってしまってで残ってる人にも負担がかかってくるのでもうどんどんその腰痛で悩んでる人が増え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起こります。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은 바로 체조. 아침마다 모든 직원이 모여서 체조를 한다.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짜여진 동작들이다. 체조를 하는 시간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 10분이면 충분하다. まずやっぱ呼吸法から、呼吸でこの腹横筋というコルセットの役割をする筋肉があるんですけど、腹横筋を鍛える、あと呼吸で目の横隔膜を鍛える、でそれでですね、やはり肩周りが硬いですとどうしても背中も丸まってしまいますので、大きく動かすように肩甲骨を動かす、あと足をね振り上げてあとでも股関節ですね、股関節が硬いとどうしても腰に負担かかりますので、どうしても腰の上下ですね、ここをしっかり動かして腰の負担を減らすというのを目的に考えてみました。 허리 통증이 특히 심한 직원들에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충 체조를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そうですね。以前はちょっと腰が痛かったり、ちょっと肩こりがひどかったりしたんですけど、これ始めて1年ぐらいにな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体が軽くなったり、もう腰は痛くないですし、全体的に軽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勤め出して4、5年あたりはまだ全然平気だったんですけど、6年、7年目ぐらいに入った時から、やっぱり蓄積でダメージを感じるようになってきて、で週2、3回電気治療に通ったりですとかっていうこと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少しほぐしてから仕事をするとやっぱり一日の負担が軽減されるなっていうのは最近感じております。 실제로 최근 조사 결과 요통 예방 체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근 요양시설의 경우 요통을 느끼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곳은 1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3年前はやっぱり腰が痛くてちょっと長期でお休みされる方が数名いたんですが、今はお休みされる方はいなく、みんな元気に仕事ができています。 허리 통증에서 그치지 않고 척추 질환까지 앓은 적이 있는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 급식 업무를 하는 이혜정 씨. 틈날 때마다 허리에 뜨거운 찜질을 해준다. 가끔씩 허리에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다리까지 저리고 쑤실 만큼 통증이 심해진다. 이혜정 씨는 13년 전 디스크 탈출증으로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시 허리 통증이 시작됐다. 자세가 갑자기 이제 뭘 급하게 뭘 집으려고 했을 때나 이제 뭐 세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뭐 허리를 숙여서 뭐 이제 양치질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갑자기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장마철이나 이제 이렇게 겨울에 그럴 때는 좀 굉장히 좀 통증이 많이 오고, 이제 다리 저림 증상까지 좀 많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이혜정 씨.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동작들이다. 그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허리를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 중에, 그리고 하고 나면 조금 시원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현재 이혜정 씨 허리 상태는 어떨까? 진료 결과 디스크 탈출증이 있던 곳 외에도 뼈와 디스크가 맞닿는 종판에 경미한 손상이 발견됐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허리 가운데만 아픈 요통은 대부분 디스크 내부만 손상이 돼서 아픈 것이고요. 좌골신경통이 동반된 요통은 디스크가 손상이 되다가 속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탈출되는 경우야 그렇게 아파집니다. 이혜정 씨는 지금은 둘 다 양상을 갖고 있긴 하나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혜정 씨의 평소 스트레칭 방법은 어떨까? 이거 아주 나쁜 동작. 아, 이거요? 그 나쁜 자세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런가요? 또 이런 예, 이거 뭐 아주 나쁜 자세죠.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요. 예.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해보세요. 이쪽으로 하면 디스크가 예. 후방 왼쪽으로 탈출되도록 만드는 자세고요. 아, 그래요? 하면 당장 하면 시원해집니다. 네, 시원해져요, 선생님. 허리가 시원해지죠. 네. 편한 느낌 한 20분을 안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디스크가 찢어지게 되고 네. 찢어진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것은 보통 다음날 아침쯤 아파죠. 아, 예, 그렇군요. 우리 허리는 항상 서 있을 때는, 특히 앉아 있을 때나 이렇게 바로 있을 때는요, 이 허리가 이렇게 후보지는 요추전만이라는 커브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디스크가 손상이 된 사람들, 허리가 아팠던 사람들, 지금도 아픈 사람들, 혹은 허리 수술을 하고 난 사람들은 그 근력 강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디스크 속에 있는 디스크 속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 운동 자체 때문에 찢어졌던 디스크가 또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허리 통증이나 질환이 있었던 경우 요추 자체 곡선, 즉 C커브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 긴장을 푸는 겁니다. 자, 고개는 그냥 편하게 아무 방향으로 하시고요. C커브를 유지하는 4단계 스트레칭. 1단계는 엎드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며 이완시키는 자세. 2단계는 주먹을 폭에서 턱 아래 괴는 자세. 3단계는 팔꿈치를 직각으로 받치고 상체를 드는 자세. 4단계는 손바닥을 짚고 팔을 쭉 펴는 자세다. 자신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 단계의 자세를 20분간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좋다.
되시는 게 아니고요. 앉은 자세도 가능하다. 고개를 젖히고 가슴을 열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5초간 멈췄다가 서서히 내쉬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뒤로 골반 내밀면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서서 하는 스트레칭.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골반을 내밀고 뒤로 젖힌 상태로 5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돌아온다. 요통의 운동치료 효과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요추 전만 곡선, 즉 C커브 정방향으로 운동한 사람들의 통증 개선 효과는 94.4%로 반대 방향이나 여러 방향으로 운동했던 경우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허리 통증 감소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척추 주변 근육을 통한 자연 복대 효과다. 척추를 앞뒤로 둘러싼 근육들이 발달하면 마치 허리에 복대를 찬 것처럼 척추뼈를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식 호흡. 배로 운동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내밀고 숨을 내쉴 때 배를 집어넣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쉰 상태로 5초간 멈추고 다시 내쉬기를 반복한다. 5초에서 익숙해지면 멈추는 시간을 10초, 20초로 점점 늘려나간다. 실제 요통 환자의 운동 효과에 관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 복대 훈련을 실시한 그룹의 통증 감소 효과가 실시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복대를 한 상태에서 정확한 동작으로 걷는 것만큼 좋은 허리 운동이 없습니다. 특히 디스크가 많이 손상된 분들일수록 좋은 요추전만을 잘 유지하고 허리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디스크가 잘 암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운동도 아주 가려서 해야 됩니다. 통증이 없으면 허리는 건강한 걸까? 허리 건강에 자신 있다는 시청자들과 함께 허리 상태를 진단받아 보기로 했다. 운동은 걷기를 많이 했고요. 저 골프를 좀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등산을. 매일 습관이에요. 아침 6시면 1시간 반. 피결이랄 것이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자전거 타고 한 번은 산에 가거든요. 차는 세워두고 자전거로 다니고 뭐 1시간 이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네. (50대) 이상이지만 통증이 전혀 없는 이들의 허리 건강 상태는 어떨까? 먼저 척추뼈의 구조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실시했다. 다리 먼저 드시고요. 척추의 좌우 대칭과 근력 차이를 측정해보는 슬링 검사. 마지막으로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계측 검사를 실시했다. 통증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누구에게나 나타나기 마련. 간격이 크게 좁아지거나 다만 노화 속도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날 뿐이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지만은 뭐 디스크가 조금 다 퇴행성이 돼서 마모가 됐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검사 결과 대부분 자신의 나이에 비해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자 강희수 씨의 경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다만 안순심 씨의 경우 통증은 없지만 척추 건강을 조심해야 될 상황. 운동을 하거나 일해본 적이 없어요. 애 키우려 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42년을 같이 살고 지금 들어는. 정상적으로 일직선 유지가 안 되죠. 여기나 이런 데는 좁습니다. 섬유화로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다 빠져나가서 이제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괜찮으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시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였습니다. 안순심 씨의 평소 생활은 어떨까?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안순심 씨.
시어머니를 부축할 때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 잠시도 쉴 틈 없는 집안일. 대부분의 일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으로 손자를 데리러 가는 것도 안순심 씨의 일과 중 하나. 업어주면 아이가 좋아한다고 아직도 업고 다닌다. 전혀 안 아파봤어요. 그러니까 저 동네 사람들이 애 업고 다니고 하면 저놈 허리는 어떻게 생겨서 저렇게인가. 며칠 후 안순심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현재 척추 상태에 적합한 운동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골반과 척추의 바른 정렬을 위한 스트레칭, 그리고 복부와 허리, 몸속의 중심을 단련하는 코어 운동법을 배웠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바닥에서 무슨 일을 한다던가 또 쭈그려 앉아서 빨래를 한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어떤 손으로 하는 작업들은 앉은 자세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뭐 손주를 보신다든가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드시 중간중간에는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비교적 허리 건강을 잘 지킨 것으로 평가받은 강희수 씨.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난다.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한 기초 훈련인 것이다. 허리 제일 중요하죠. 특히 허리하고 또 등뼈 뭐 집으로 말하면 기둥인데 기둥이 약하면 모든 운동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점이 많죠. 강희수 씨는 퇴직 후 10여 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주일에 3번씩 근력 운동과 자전거 타기를 번갈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 비법이다. 뼈 골격이 항상 바르게 되는 게 피로감도 덜 있고 또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어느 분이든 뭐 바른 자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가. 상대적으로 허리 건강이 염려되는 안순심 씨를 다시 만났다. 허리 건강을 자신했던 안순심 씨. 진료 이후에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다.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되도록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쪽에 이렇게 하니까 무리가 덜 가는 것 같네요. 아프지는 안 해봤지만 편하네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병원에서 배운 운동을 해본다. 난생 처음 자신을 위해서 해보는 허리 통증 예방 운동이다. 내가 몰랐던 것은 몰랐던 거고 안 아팠으니까 몰랐고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와 아직 통증이 없는 경우 운동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개인의 허리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법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머리라는 무거운 거를 갖다가 지탱하는데 그냥 그 일자인 막대기가 지탱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용수철처럼 된 S가 지탱하는 게 나을지는 우리가 생각해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곡선을 유지하는 게 옆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해서 자기 몸을 가꾸는 거하고 그냥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좀 늦출 수는 있다는 거죠.